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오전 6시 21분입니다. 시장이 딱히 뭐 크게 볼 게 없죠? 사실 뭐 제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달라. 7월 말? 8월 초? 내가 한 달 정도나 말씀드리긴 했는데 7월 말 8월 초가 돼야 아마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등, 추세에 대한 일시적 과매도의 그 저평가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길게 보신 분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셔야 우리가 저평가로서 꾸준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좀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으니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방이나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공지사항에 보면 상담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방 상담은 신중하게, 공지에 적혀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설프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것은 또 손해만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사실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매달 많이 버시는 분, 그죠? 매일이죠. 매일 가시는 분이 요즘 또 열심히 또 뭐 열심히 방송을 해 되시는 것 같던데, 얼마 전이었나요? 24,000불 또 롱 이야기 했다가 좀 터져가지고 마진콜 따라 하다가 마진콜 엄청 나가고,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지금 롱 포지션인가요? 지금 올라가나요? 뭐 이런 이야기 댓글들이 달려있는 거 보면서 참 이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하지만 한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 세계 뭐 작년 말에 테러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저를 만나서 조금이나마 저희 말을 들어주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뭣도 모르고 남 따라하고 네 말 듣고 내 말 듣고, 그 사람이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좀 무책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 하고 사람들 책임 못 질 말 하고 나서 계좌가 다 터지고 뭐 그 사람들 재산 다 날리고 나니 그제서야 왜 나 따라 했냐, 위험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작년 말에는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물렸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그런 걸 따라하는 사람이 이제는 한심하죠,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더 가도 사지 말아야 할 흐름, 그리고 제일 처음 접근해야 될 게, 더 빠져도 좀 매수로서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는 흐름과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고점 저점을 맞추고 유명한 사람들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스캘핑은 정말 치명적인 타이밍인데, 하여튼 새로 오신 분들, 뭐 연말에 들어오신 분 어쩔 수 없겠지만 2, 3년 지난 분들이 변화가 없으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이 안 맞으신 거예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뉴스 보겠습니다. 5대 거래소 투자자 보호 방안 만든다. 좋아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코인원 역할, 상장 및 폐지 공통 가이드라인 조정을 하겠다. 코빗. 네. 업비트는 왜 없냐? 그쵸? 네. 왜 업비트가 없냐? 청월 간사가 업비트. 업비트가 제일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요. 뭐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무조건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규제가 조금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가야죠, 해야죠. 네.
좋아요. 네. 공기업 1인당 영업이 1억 원서 150만 원으로 그죠? 공기업 개판이죠. 네. 누가 개판을 만들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 분도 계시고 전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공기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NH 맞나요? LH인가? LH였나? NH란다. LH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국민연금 쪽도 굉장히 비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금융불안지수 3개월째 주의. 상하이영화 비폭탄 터지나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3년 전인가요? 우리 코로나에 대한 대출 저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었고 지금은 갚아서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 1,000만 원 초저금리로 빌려줬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이런 빚 부채들이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요즘 가게 월세 뭐 조금만 뭐 그냥 조금만 가게도 100만, 130만 원, 150만 원 다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뭐 3년 동안 고생하셨던 자영업자분들 아마 월세도 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들고 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돼지고기 엄청나게 오르네요. 자, 하지만 기름값이 좀 빠졌거든요. 최근에 좀 빠졌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기분이 조금 나쁜데 어쨌든 네. 폭염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부분들 금융지원 끝나면 손실 현실화. 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면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기업의 대출 잠재적 신용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당국의 보장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은행들 그리고 좀 부실한 은행들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업비트와 연계되어 있는 뭐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업비트와 관계되는 이름이 무슨 은행이더라? 진짜 생각이 안 나네. K뱅크죠. K뱅크. 네. K뱅크도 이 후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금을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업비트와 K뱅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K뱅크가 예금량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코인 상태가 어때요? 박살이 나버렸죠. K뱅크의 예금력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상당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은행들의 뱅크런까지 지금은 안 들겠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게 은행들이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줄줄이 터져버리는 과거의 IMF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한 은행에 5천만 이상 넣지 마세요. 이 예금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조심하는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 우리 기금속들이나 안전자산들, 금은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하게 되겠죠. 과거 우리 IMF 때 증권사도 상당히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자꾸 너무 안 좋은 말씀만 드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안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원 무너지나? 됐고요. 네. 코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권도 좀 볼까요? 네. 약세장도 선방, 고비당 실적까지 황금주는 이젠 됐고요. 구원투자마저 돌아섰다. 천만강이 회복됐는데 웃지 못한 영화관 사연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등시 겁나게 모자라 공매도 놀이터 된 게임 중 과거 게임즈 네, 뭐 괜찮을까요? 네. 카카오는 이제는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는 카카오가 매력적이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고요. 암호화폐 넘어가서 봅시다. 그렇죠?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채 출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또 어떤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인생을 즐겨라. 뭐 맞는 말이지 뭐. 물론 너 어떡할 거야. 이미 골아박았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죠? 네. 자, 뭐 이렇게 NFT 역시나 고인들이 나타나가야 될 궁극적인 진화의 모델 중 하나이기지만 NFT는 그 현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1년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들여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환율부터 체크해야죠. 네. 환율 1,300원. 네, 1,300원 때렸습니다. 한쌤은 참 그는 신인가 이런,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갔다가 콩콩콩콩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뭐 이렇게 빠지든, 뭐 내 그림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빠지든. 그렇죠? 그래서 134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꼬랑지를 달고 1300을 탁 치면서 빠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위로는 달러를 사면 제가 좀 욕 좀 할게요. 제가 이런 말, 이거 또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 했는데, 이 위 달러 사면 병신입니다. 네, 이거 병신이 짐승 새끼예요.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거는 사지 마세요. 나 대놓고 말했다. 어? 이제 와서 달러를 사겠다고? 제정신이니? 근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웃기는 게. 그쵸? 제가 이때 달러가 1,000원 밑으로 가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1,000원 밑으로 오지 않고 1,005원인가 반등을 해버렸어요. 아,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 그쵸? 이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4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040원 갈동 안 발동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가긴 하지만, 1,300원 사서 1,040원 요거 먹으려고 들어간다고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시면 안 돼요. 환율은 올 연말은 적어도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말은 이거보다 낮을 거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네, 뭐 이런 것들, 뭐 은이야 뭐 맞으면 빠질수록 좋은 상품이죠. 그죠? 네. 이 정도 가격까지 오게 해주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오스당 18. 여윳돈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윳돈이 지금 없네요. 네. 요쯤 내 은선물 좀 담아놓을까? 은선물 제가 담아놨는데 여기 요쯤 있습니다. 요쯤. 조금 담아놨어요. 조금 100만원어치인가? 네. 좀 그래서 물려도 되고 물려도 보고 하는 거지 뭐. 그 정도는. 코인 하다 보니까 주식 증시나 이런 것들은 뭐 한 10%, 뭐 15%, 제가 10% 조금 넘게 손실인 것 같거든요. 주식 쪽이. 그런데 감흥이 없어요, 별로. 코인 반토막 없었잖아, 우리. 그죠? 저 코인 하다가 주식하러 가면 쉽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자, 뭐 여유도 있으실 거고. 자, 그리고 나스닥, 미국 기술주를 좀 보러 갈게요. 네, 나스닥 미국 기술주죠. 사실 뭐 S&P도 보고 들어가지 미국 증시 다 봐야 되지만, 미국 기술주가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과도 굉장히 밀접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스닥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고 피곤합니다. 요즘 수면 사이클 엉망이라서 쪽잠을 자네. 하루에 3시간씩 2번 자는 그런 쪽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0.5 좋아요. 네,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고, 사실 A, B, C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 1400포인트를 아마 저점으로 큰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력에서는 매수를 노리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17,0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사실 17,000 딱 거의 맞았거든, 정수리가. 이게 추세 깨지면은 빅쇼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빅쇼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죠, 매도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집 사고 가구 넣고 뭐 이거 하니까 이게 돈이 쪼달리더라고요. 좀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쨌든 지금 이런 구간들은 반등을 노리세요. 반등을 노리고 나서 반등이 뭐 이 정도까지 등장을 하든 여기까지 증가하다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등장을 하고, 뭐 사실 뭐 크게 여기서 더 빠져봤자 이게 이 구간, 이게 여기서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빠져봤자 반등을 또 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빠지게 되면 여기서 팔아버리면 되고,
아니요, 뭐 사실 미국 증시는 침체가 나와봤자, 집까지 나와봤자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가격대예요. 지금은.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그래서 재수 없으면 바라볼 수도 있죠. 여기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맞턱대고 이렇게 빠질까요? 이렇게 빠질까요? 글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 미국이 달러 여기서부터 찍어냈으니까. 그쵸? 양적 완화를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결과적으로 달러는 조금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다른 나라 증시 좀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지금 이런 뭐 양적 축소, 돈을 줄이는 만큼 주식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되돌림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쯤 되면 약하게 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끝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여름, 제가 올여름에 대한 얘기를 작년부터 드려왔거든요. 작년부터 드려왔기 때문에 올여름 6월 7월 제가 6월 7월 이렇게 뭐 럽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7월 8월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7월 말 8월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450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1450에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안 붙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좀 기분 나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350,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자리가 돼요. 1350이. 근데 지금 아직도 강하게 반등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쉽게 다가가지는 마시고요. 좀 러프하게 보시고, 지금 618이죠. 여기까지도 연두를 좀 하고 두고 계시면서 주식은 좀 러프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그 주식 중가 건장 경쟁력도 사실 아직 크게 나쁘진 않거든. 그치? 그게 나쁘진 않아서 이렇게 추세를 잡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더만 문재인 정권 때 금창 주사 올렸는데 윤석열 들어오니까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게 두드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 잘 이겨내느냐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좀 정말 뭐 영끌해도 되는 풀배수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코스피는 1200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좀 연끌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끌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근데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겠지? 그치? 네. 지금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던 부분입니다. 아마 기술적 반등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올여름부터는. 네.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도 좀 보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68,500원. 카카오를 제가 이 가격대에는 잡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쵸? 이제 카카오가 맛있어지고 있어요. 잘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수하셔도 될 가격 57,300원. 그쵸? 더 강하게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죠. 42,300원. 영끌존. 강매수존. 첫 매수존은 반등이 나왔죠. 그쵸? 이건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지나갔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탈만하다고 내가 여기서 물량 카카오 이제 꺾일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가서 한번 9만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거예요. 가더라도 참고하시고요. 네. 삼성전자 보러 갈까요? 네. 나중에 또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이제 별 매력 없습니다. 저는. 네, 이거 현대차, 기아차 저한테 이제 묻지 마세요.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이때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현대, 기아차 네가 좋다며 이런 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10만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10만원 정도에서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매어갈 수 있다. 근데 요거 빠질 때 요거 엄청 얻어먹었거든. 그죠? 내려가면서 거리랑 터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팡.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던가? 네, 새로 링크를 올렸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셀트리온의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셀트리온인데 효능이 좋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셀트리온 좀 계속 들고 있으려고요. 한 20년 들고 있으려고. 그죠?
한국의 제약회사 중에서 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좀 반갑더라고요. 이제 주주가 되니까 많이 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한 40주 정도 되는데 50주는 채워야겠어요. 그래야 그게 되니까 배당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50주를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50주, 네, 10주만 사면 되죠. 10주면 한 15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네. 아이고. 삼성전자 어디 갔냐? 네, 삼성전자 보러 갈게요. 네, 삼성. 자, 삼성전자 보통주. 자, 57,000원. 사실 제가 57,000원대에 대한 얘기 좀 드렸죠. 아직도 조금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머시기 여기서 삼성전자 저평가라고 20만원 간다고 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이때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5만원 아래에서는 사도 된다. 그리고 많이 가면 한 1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96,000원 정도까지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사들였죠. 거래 개미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수급량이 터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 좀 하셔야 나갈 움직일 텐데, 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절하지 않고 있겠네요. 반대쪽 수급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성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자, 뭐, 피보나치 좀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 네. 786, 5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쵸? 54,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57,000원부터는 분할 매수 살짝 접근하시고, 54,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셨다가,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면 팔고 치우자. 끝. 주식에 대한 언급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변화가 생기거나 궁금하시면 그때가 돼서 만약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너 몇 월 며칠 날 그런 말 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비트코인 이건 제가 이제 바이낸스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코인베이스는 공방용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많이 뭔가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저도 영업을 좀 할게요. 네. 자,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좀 속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되게 많네요. 잠깐 추세에 대해 돌파에 대한 이런 것들 좀 들어놨고, 비트 스탬프를 긴 거 보려고 좀 해놨던 부분이고요. 요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어때요? 재밌나요? 네. 옛날에 카운팅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거 사실 지금 딱히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완전 옛날에 했던 부분이라서, 네. 치우죠. 파이낸스. 자, 우리가 아주 작은 그림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이걸 반등을 하게 되면 12평 정도까지, 그래서 한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지금에서 만약에 자리를 좀 잡고 한 번 더 반등을 시도를 한다면 아마 22,000에서 23,000, 많게는 24,000 정도.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잡아야 되고, ABC 조정파에 대한 건 타점을 잡기가 좀 그렇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반등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빠지고 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이버넌스 한개 어설프게 만들어진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5위평 돌렸죠. 실평 눕혔습니다. 요 스토캐스틱에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꽤나 맛있는 다이버 반등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7월 하순 정도로 생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기평을 한번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것이다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만나면 좋다라고 접근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오케이? 네.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시간에 일봉에 12평, 그러니까 4시간에
62평이 되겠죠. 내시경과 일봉은 6배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눌림이 정상을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내시간상 고평가 영역이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제 공부방 영상에다 올렸는지, 이제 기방 영상에 올렸는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되짚어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좀 하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헷갈려요. 하지만 근데 그 수요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공부방은 말 그대로 이제 분봉이나 작은 것들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좀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역시 저도 영업 좀 해야겠어. 관심 있으시면 노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헌금이 부담스러우시면, 나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근데 배우고 싶다,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좀 단호하게 물어보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면 좀 더 줄여서, 아니면 내가 일을 좀 하겠다,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제 대신에 여러분들 차트도 좀 올려주시고, 주식 종목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경제적 뉴스도 좀 받아주시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으시면 노크 좀 많이 해주세요. 분위기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배우시면 되죠. 제가 그만한 또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 자리를 좀 잡고 이제 다시 이렇게 양봉대가 싹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손절가를 주면서 이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서 좀 길게 밀어서 그냥 기술적으로 튀고 다시 빠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시는 분들은 요 웨이브를 좀 기준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웨이브가 나쁜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흐름이라서 그래서 A, B, C 단순 3파 정도 목표가를 두고 요 웨이브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고요. 요거 깨지면 기분이 조금 나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타나 이런 좀 스캘핑이나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투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분할 매수로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부터 아래쪽은 천천히 조금씩 여유 자금으로서만 접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16,000불, 많게는 14,000, 15,000 정도까지 일단 하방을 좀 열어두시고, 아직까지는 자꾸 날 하방을 열어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도 하방 여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올 연말에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해야 하네, 한 번에 가을이나 이쯤 됐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 돌려야죠, 그쵸? 네. 그것에 맞게 우리가 알트코인들이나 움직임을 조금 챙겨보자면, 이오스 기분 나쁘죠? 네. 또 반등이 등장을 했어요, 크게. BTC 차트에서. 그러니까 BTC 차트에서 지금 뭐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트에서 알토 쪽으로 좀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 조금씩. 이더리움 클래식인가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반등이 좀 나왔고, 이더리움 BTC는 이더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제가 좀 약세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더는 좀 힘들고, 이게 파일코인인가? 이건 뭐야? 무슨 종목이야? 약하네요, 좀. 네. 아요타, 저스트, 이건 뭐야? 이건 뭐야? KNC는 뭡니까? 모르겠네요. 네. 룸네트워크인가요? 룸네트워크도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돌았던 모습이고요. 네. 이 BTC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트에서 알토 돈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BTC 차트는 제가 이걸 일일이 판단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룸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비트가 좀 반등을 하고, 보면 좀 추세가 좀 행복 굉장히 길었거든. 근데 추세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잡으실 텐데, 우리가 요 정도의 손절가를 주면서 접근해보면, 그래. 룸네트워크 장기로 한번 천천히 챙겨봅시다. 룸네트워크. 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좀 약하네요, 그쵸? 네. 일봉 봐야지. 약하네요, 아니라 반등이 좀 등장했네요. BAT는 뭡니까? 그쵸?
상당히 많은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쭉쭉쭉 갈 거냐, 뭐 좋냐,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올 여름 정도, 올 7월 말, 8월 초 그 정도와 내년 이제 10월 이후, 그죠? 내년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은 사실 뭐 조금은 그냥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는 걸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기 전의 모습을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처세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기자다가 밀고 팍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요거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죠? 가다가 여러분들 한쌤이 간다 좋다 그랬는데 밑으로 한 번 더 빼니까 개새끼야 해놓고 막 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쵸? 요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로 잠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타가 7만원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저희 공방에 이제 교수님이죠, 이제는 제가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대몬 교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셔서 맞는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엔딩 다이고널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청산을 좀 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000원 정도의 언급 살짝 드렸었거든요. 이걸 공개 번째는 하지 않았습니다. 8,000원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서 9,000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만원,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한 만원 정도까지, 만원 넘기 쉽지 않을 거다. 가면 다 팔자.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또 만원이란 말을 드렸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말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전혀 못 하셨을까봐 또 걱정입니다. 한샘 참 걱정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9,000원대니까 저항대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우리 엔딩에 대한 모습이 보이면서 영복이 탁 떨어지는 타이밍에는, 이런 타이밍은 청산 좀 각을 좀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상승이 나오고 나면 요것에 대한 되돌림에서 단타를 치실 수 있고요. 그 618 밑으로 빠졌을 때 보수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알트는 618 밑에서 786 정도에서 단타를 잡고 여기서 팔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이 더 갈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관리 반 정도는 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 잡고. 오케이? 네. 아이고, 뭐 그냥 입이 아프다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그쵸?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펌핑이 등장하고 지금 펀디엑스랑도 다른 쪽에 순환매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트에서 돈이 돌면서 알터 이거 튀고 이거 튀고 이거 튀고 쭉 깔고 이거 튀고 이거 튀고 이거 튀고 쭉 깔고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막 볼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고,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적 축소를 끝을 내야 되고, 양적 축소에 대한 지금 미국 금리 1.75%니까 다음 달이죠. 7월 달에는 저는 6월 달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 뭔 달이 8.6이었나? 하여튼 8점대를 많이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5점대에서 6점대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5.8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테 좀 투심이 살짝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반응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그리고 올 겨울이 가기 전에는 아마 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악재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재들은 언젠간 해결될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좀 견적을 내고, 이런 지금 부동산 버블이 많이 끼고 부채가 많이 끼니까 이거 언젠가 터질 거예요. 근데 주가가 또 지금 너무 많이 높아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을 좀 줄입시다. 코인을 좀 많이 물량을 줄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다 터져갖고 막 터지기 시작하고 뭐 중턱 넘어서 막 터지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지 벌벌벌벌 거리시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애초에 그냥 투자 세계에 임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험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쵸? 코인을 사실 메인 시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주식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정식 그런 자격증이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모든 경제 흐름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 죽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부실한 것들은 걸러내야죠. 그렇죠? 부실한 종목들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고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견뎌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 작년만 해도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한쌤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위험하다, 보수적으로 봐라, 안 된다, 깨지면 손절해라, 위험하다, 재수 없으면 뭐 우리가 1억보다 4천만 원을 먼저 볼 거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죄송합니다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개똥으로 듣고 지금 와서 어떡하나요? 힘들어요. 어떡하나요? 힘들어요. 자기 반성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중간에 반등까지도 잡아드렸는데 반등을 잡으려다가 물려버리고 대충 하다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원래 녹화 안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했네요. 아무튼 기억내시고요. 아직 별로 지금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목에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지면 생방송으로도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